안녕하십니까. 총규수TV 크립토 애널리스트 그룹의 핫코인 심층 분석 시리즈. 오늘은 유니스왑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스시스왑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스시스왑을 먼저 분석을 했었던 이유는 스시스왑이 디파이 중에서 이제 제일 저평가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먼저 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디파이의 대장은 이제 유니스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유니스왑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썸에 상당히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제일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처음 상장이 된 시점, 작년 9월부터 이제 지금까지의 그래프를 코인마켓캡 통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전체적인 디파이의 흐름을 보면 디파이도 코인 가격이 이제 높았을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90 빌리언 이제 뭐 한 100조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60조 정도로까지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50조 언더로 갔다가 이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면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디파이에서 TVL Total Value Locked 거기 이제 잠겨 있는 금액인 거죠.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등이 아베라고도 하는데, 예, 이거 인트라뎁, 커브 파이낸스, 컴파운드 메이커, 그다음 6등이 이제 유니스왑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분석했었던 스시스왑이 이제 9등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주식을 얘기할 때 PSR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PSR은 뭐냐면 그 회사의 주가와하고 매출액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매출액의 몇 배가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 배수가 낮으면 매출액이 비해서 주가가 낮다 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똑같은 방식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버뉴 이제 매출액 개념인 거죠.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수입하고 그 코인의 시가총액 전체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레버뉴는 이제 그 한 달을 기준으로 이제 한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37배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제 1년으로 간다면은 뭐 이제 한 12배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유니스왑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2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순서 자체는 이 매출액 순서로 되어 있는 거고요. 매출액이 그 전체 코인 중에서는 유니스왑이 2등이고요. PS 레이시오로 봤을 때는 19배. 그리고 지난번에 분석했었던 스시스왑이 굉장히 낮죠. 6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니스왑은 스시스왑보다 한 뭐 3배 이상 비싸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거꾸로는 뭐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400배잖아요. 나 굉장히 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볼 때는 12, 11위 정도를 달리고 있고요. 디파이에서는 단연코 이제 대장주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보면은 12조 정도, 12 빌리언인 거고요. 체인링크도 이제 뭐 디파이 넣기도 하죠. 그렇게 봤을 때 체인링크가 두 번째라고 본다면은 이제 8 빌리언, 그러니까 9조 정도 되는 거죠. 언어로. 자, 많은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니스왑의 시작은 2018년 노에 하이든 애덤스라고 하는 지멘 출신의 엔지니어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주 유명한 창투사죠. 앤더슨 호로이츠 뭐 등등 여러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았고요. 그래서 유니스왑은 중앙에 아무도 없이 이제 그 자체적으로 24시간 동안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이고 P2P 방식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00종이 넘는 암호자산이 이제 그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냐면은 한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0.3%가 발생이 되는데 그 수수료는 다 유동성 공급자에게 제공이 되고요. 유니스왑 자체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 거래가 되는 방식인데 그전에는 예를 들면 토큰 나는 A 토큰을 갖고 있는데 B 토큰이랑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지금 가격이 여기서 보면 이제
유동성 풀은 항상 두 개가 등가가 되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개 토큰 A가 있고 10개 토큰 B가 있으면 이제 10대 1 정도의 비율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전에는 내가 10 토큰을 A를 갖고 있으면은 반드시 이제 한 토큰 B에서 내 10 토큰 A를 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물량하고 가격이 딱 맞아야지만이 거래가 가능했어요. 양 당사자가 딱 찾아져야지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이 나는 꼭 그 거래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은 나는 유동성을 제공해 줄 거야. 그래서 유동성을 이렇게 이제 토큰 A하고 B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유동성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은, 자, 내가 토큰 10개 A를 10개 갖고 있는데 토큰 B로 받고 싶어? 그러면 나는 토큰 B를 갖고서 토큰 A 10개를 원하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이 이 유동성 풀에다가 토큰 A 10개하고 0.03%의 0.3%의 수수료를 집어넣고서 토큰 B 한 개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굉장히 이제 쉬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토큰 A하고 토큰 B가 두 개의 곱한 것이 일정한 수량을 유지하게 되는 이 선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10개 한 개라고 10개 한 개가 있으면은 이 곡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수량이 급격하게 이제 변화하는데, 거꾸로 100개 10개가 됐을 때는 여기서 변하는 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거래의 기회비용, 그거를 이제 슬리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슬리피지가 유동성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이 움직이는 범위가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리피지가 작아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스왑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1토큰 하나하고 토큰 2개의 곱이 일정한 수가 될 수 있는 그 페어 내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것이 이제 여기서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혁신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호가창,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는 100원에 팔 거야, 나는 80원에 살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게 딱 맞지가 않으면 거래가 되지가 않았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주문서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 없어지고 유동성 풀 방식으로 거래를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유동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 그런 이노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유동성 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니스왑에는 두 종류의 사용자가 있는데, 항상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거래를 원하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원하는 사용자는 거래에 수수료를 0.3%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 지급하는 그 대가가 유동성 공급자에게 이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서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은 이제 당초 버전에 의해서는 항상 두 개의 A, B 두 개를 이제 풀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넣습니다. 그리고 찾을 때는 처음에 이를테면 내가 10개 하고 1개를 떴다. 그럼 내가 찾을 때 10개하고 1개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애로사항이 생기는데, 전체가 100개 10개고 그 중에 4개 10개 1개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는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근데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서 100개 10개가 이를테면은 어떤 거는 가격이 오르고 어떤 거는 가격이 내리고 변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치가 이제 100대 10개에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찾을 때는 어떻게 찾게 되면 10%를 가지고 찾게 되는 겁니다. 10개 1개를 처음에 넣었지만 나중에 찾을 때는 그것이 그 당시에
비율이 10%였으면 그 10%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A, 10%에 해당되는 만큼의 B를 찾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impermanent loss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10개 한 개를 그냥 내가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으면 이제 가격이 이를테면은 A가 뭐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10개 한 개였는데 9개 한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가격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냥 여기다 예치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impermanent라고 하는 거는 왜냐면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인출을 하는 시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impermanent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은 이 디파이의 유동성 공급자들은 항상 이 위험을 감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고요.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로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닛 수합의 특징인데 특징은 유동성이 높은 그런 그 분산형 거래소를 만들었다. 수수료는 유동성 공급자에게 지급을 한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뭐 누구냐 KYC, AML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토큰만 가지고 하면 됩니다. 지갑에 내가 토큰을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지갑을 연결시키고 나서부터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스왑은 이제 디파이 중에서는 제일 역사가 오래된 거죠. 그래서 해킹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킹으로부터 이제 안전하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마이닝 시스템이 돼서 이제 지금은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이제 유니 토큰을 또 이제 획득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관리자가 없고요. 상장 심사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ERC20의 토큰도 그냥 갖다 올리면 되는 겁니다.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어 형태로 이제 거래가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V3 버전이 돼가지고는 이런 페어 형태가 아니라 이제 하나만 공급을 해도, 그래서 아까 말한 그 impermanent loss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사실 가격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변하면 사실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V3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버전에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근데 유니스왑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유니 토큰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유니 토큰이 2020년 9월 1년도 안 된 거죠. 2020년 9월에 이제 유니 토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시 수합이 이제 유니 수합을 본따 가지고 카피 떠 가지고 수시 수합을 만들었는데, 수시 수합에서는 이제 그 수시 수합 토큰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토큰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니 수합에 비해 가지고 갑자기 수시 수합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유니 수합에 잠겨 있던 돈들이 수시 수합으로 마구 이동을 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니 수합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그 유니 토큰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서 많이 비슷해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니 토큰의 총 발행량은 이제 그 10억 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개는 이제 에어드롭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전에 그 사용했던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주는 거고, 40%는 이제 4년에 걸쳐가지고 팀 구성원, 투자자, 어드바이저에게 할당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다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는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2%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공급량이 5억 7천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에 그 40%가 어떻게 공급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어 1에 제일 많고, 이제 이 횟수가 지나갈수록 이제 공급량을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4억 개에 대해서 약간의 걱정이 있는 거죠. 이 4억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팀 구성원, 투자자, 어드바이저. 비교적 여전히 이제 그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 있기는 하나, 팀 구성원하고 어드바이저는 이제 비슷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투자자는 약간 다를 수는 있으나,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이익을 위해 가지고 거버넌스를 행사하고 이끌고 가는 경우에는 탈중앙화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걱정은 하고는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유니스왑은 굉장히 그 탈중앙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코인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라고 하는 이 토큰은 이제 거버넌스 토큰인 거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토큰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니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거래상으로 많이 쓰입니다. 뭐 바이낸스, OKX, 코인베이스 프로 등등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니스왑의 이제 그래서 결론적 강점을 얘기하면 일단 유니스왑은 1등이다. 그 덱스 거래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입증이 됐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탈중앙화, 분산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킹에 대한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작다. 그 다음에 뭐 자기 거 아무 ERC2원이면 어떤 거든지 간에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스왑은 이제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폴카닷도 나왔고, 최근에는 뭐 이제 우리 클레이튼까지도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유니스왑은 이더리움의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더리움이 계속 효율적으로 되면은 이제 이더리움의 문제점이었던 것들을 스스로 저절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3가 이제 3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AM, 총 유동성이라고 하는 그런, 세분화된 기능을 추가해서 이제 효율성을 많이 향상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Y는 K, 이제 이거는 기존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 어떤 범위를 세팅을 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가 0.3% 하나였었는데, 이제 그 굉장히 안전한, 이제 뭐냐면, 달러하고 다이는 둘 다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0.05%만 이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더하고 다이, 그러면 이더는 위험자산이고 다이는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평상시에,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굉장히 고위험이다. 그러면 1%.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레벨의 수수료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주문을 범위로 이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 정보를 내부에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도 개선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가스비도 절감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유니스왑과 스시스왑 이제 뭐가 다른가요? 유니스왑하고 스시스왑은 수수료는 0.3%입니다. 수수료 0.3%. 그거는 똑같은데, 자, 다른 거는 이제 0.25%까지는 똑같아요. 0.25%는 어쨌든 유동성 풀에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코인 플러스 수수료만큼을 그 풀에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0.25%에 해당되는 것만큼 풀에 다 이제 제공이 되는 그것까지는 똑같죠. 차이점은 이제 0.05%만 차인데, 유니스왑에서는 그 0.05%도 그냥 풀에 주는 그런 거고, 스시스왑은 그거를 스시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드 파밍 면에서는 이제 스시가 좀 더 수익성이 좀 더 좋은 그런 성향이 있긴 합니다. 자,
근데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디파이 최대의 리스크는 사실은 해킹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니스왑은 그 리스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거고요. 이제 유니스왑보다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수시스왑이 유니스왑을 카피를 하면서 좀 더 이제 약간의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매력적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새롭고 수익률이 높은 그런 디파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 면에서는 이제 유니스왑은 매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익성 고수익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은 해킹의 위험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V3가 가스 비용이 절감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실제로 맞아? 여기에 의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레딧 보면은 야 가스 비용이 뭐 늘었잖아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른 사람인데 아니야 이 V3 가스 비용도 비싼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예. 자,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트위터에 55만 명이 있고 디스코드에 7.7만 명, 레딧에 4.7만 명. 이제 그 쟁글 우리의 이제 평가 회사죠. 그래서 A 플러스니까 제일 좋은 평가 등급을 받은 프로젝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딥파이의 최고 인기 종목이고요. TVL도 이제 수압 비즈니스 볼 때는 이제 제일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제 V3를 이제 출시했고 그렇지만은 아직도 개선점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경쟁에서의 문제다. 이제 경쟁을 잘 지켜봐야 된다.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많은 애를 써준 이용정 애널리스트한테 감사드리고요. 자, 투자의 판단은 항상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오픈톡방에 오면은 제가 추가적인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이제 토론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스폰서인 보스 아고라에게 감사드립니다.